오늘은 정의가 어떻게 외면당하고 한 영웅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비극적인 이야기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던 그 영웅, 무송 말입니다. 정말 오랜 출장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형이 보고 싶었을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를 맞이한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형, 무대랑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일까요? 자, 여기서부터 모송의 의심이 시작됩니다. 형수 반금년을 만나는데 뭔가 이상해요.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어야 할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 거짓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 한번 파헤쳐 볼까요? 반금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도련님, 형님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며칠 앓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라고요. 하지만 무송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아니, 우리 형님이 얼마나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으로? 게다가 장례는 왜 이렇게 서둘렀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형수의 말과 무송의 날카로운 직감이 딱 부딪히면서 이 사건의 첫 번째 실마리가 드러나는 거죠. 정말 무송 대단하지 않나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걸 딱 짚어냅니다. 형수님, 그렇게 슬피 우셨다는데 어째서 눈이 조금도 붓거나 빨갛지 않으신 겁니까? 와, 이건 뭐 거의 탐정 수준이죠. 눈물은 흘리는데 슬픔의 흔적이 없는 얼굴. 무송은 이 순간 확신합니다. 아, 이건 정상이 아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송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형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형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 검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시관, 하구숙이라는 사람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무송이 찾아가서 형의 죽음에 대해 묻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기만 하는 거예요. 입을 꾹 다물고. 마을의 권력자인 서문경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기겁을 하는 거죠. 도대체 뭘 알고 있길래 저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걸까요? 사실 하구숙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부검 중에 무대랑의 시신에서 명백한 독살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둘째, 서문경이 찾아와 돈으로 회유하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죠. 결국 사망 진단서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는 훗날을 대비해서 화장터에서 몰래 검게 변한 뼈 두 조각을 챙겨둡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송의 그 결연한 눈빛을 보고 아, 이 사람이라면 진실을 밝힐 수 있겠다 싶어서 목숨을 걸고 그 증거를 내놓기로 결심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용기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구숙이 내민 그 검게 변한 뼈 조각들, 그리고 독의 반응에 색이 변한 은비녀. 이걸 보는 순간 무송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막연했던 의심, 불안감,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나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끔찍한 확신만이 남게 됩니다. 내 형이 살해당했다고요. 자,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을 구하는 일이죠. 무송은 이 모든 증거와 증인들을 데리고 관하로 향합니다. 당연히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믿었겠죠. 무송이 내놓은 증거들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보세요. 불륜 현장을 목격했던 소년은과 그리고 독살의 흔적을 직접 확인한 검시관 하구숙까지 증인이 둘이나 있죠. 거기에 물적 증거인 독 묻은 뼈와 은비녀, 그리고 서둘러 치른 장례식이라는 정황 증거까지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유죄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현령왈, 증거가 불충분하군. 이 고소는 기각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법이 눈을 감은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돈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서문경의 뇌물에 넘어간 현령은 이 명백한 사건을 그냥 덮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무송은 절망합니다. 국가가, 법이, 시스템이 자신을 완전히 배신한 겁니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통로가 그의 눈앞에서 그냥 쾅 하고 닫혀버린 거예요. 자, 공식적인 수사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시스템이 정의를 포기했을 때 우송은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법은 썩었고
내 형을 죽인 원수들은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송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이 정의를 외면했을 때 영웅에게 남은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무송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이 남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손으로 법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의 정의를 집행하는 것 말입니다.